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같이 알아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JM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첫인상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타입인데요. 저도 오늘 오프닝을 하기 위해서 인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선 제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는데 원래 한국식 인사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고개를 숙이니까 영상에서는 이쁘게 안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인사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손인사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방금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해외에서의 문화와 조금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악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옹을 한다거나 허그를 하죠. 아니면은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게 볼에다 뽀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해외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게 대중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을 만나도 손으로는 악수를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게 thank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국에 놀러 오셔서 안녕하세요 고개 인사를 한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오, 서양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오시다니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뭐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놀랄 겁니다. 네. 어우, 오프닝 멘트를 굉장히 길게 했네요. 네. 오늘은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 한국어 팟캐스트가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시작, 여러분들에게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저에게 시작은요, 음, 큰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한국 사람들은 시작하기를 좀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일상생활도 살아가기 힘든데, 여기서 어떤 걸 더, 뭘 더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불평불만, 아니, 불평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토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청년들이 정말 살아나기 힘든 현대 사회인데요. 아무래도 고물가 시대고요. 고유가 시대고, 취업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이고, 저출산 시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물가가 높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죠? 고물가, 고유가. 네.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고령화는 여러분들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령화와 저출산.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애를 낳지 않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적금을 들어도 예금을 들기만 해도 적금과 예금을 들기만 해도
이자율이 10%가 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IMF 이후로 그리고 경제 대공황 이후로 그런 높은 금리를 찾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알아서 주식도 하고 뭐 요즘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죠? 금 투자 같은 것도. 아니면은 돈을 많은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공부를 잘 하려면은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근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의 악순환을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작을 하기 힘든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또한 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지는 거의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방금 들으셨죠? 2달, 3달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시작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한국에서는요, 일단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 아시나요? 일단 시작만 하면 끝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끝내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라는 속담 표현인데요. 저도 주변에서 고민이 많거나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시작이 절반이야. 일단은 해봐. 안 하면은 우리 인생 바뀌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강요 아닌 강요를 좀 하는데요. 그 친구들은 좀, 나 이렇다.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 거겠지만, 이상하게 제가 현실적인 말들만 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답변만 해가지고, 그 친구가 더 이상 저한테는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반이다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시작은 반이다. 시작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시작하기를 굉장히 망설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과 같이 말씀드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사회적 구조도 있고 사회 현상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성향을 말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십니까? 궁금하네요. 아,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뭔가를 시작할 때 그냥 해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결과물이 좋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궁금하네요. 댓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서 첫 걸음을 낼 때, 예를 들면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 갓 취직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신입사원이죠. 네, 신입사원들은 직장 선배들에게, 직장 상사들, 바로 위에 있는 사수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커피나 아니면 간식을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오늘 선배들한테 커피 쌌어. 좀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좀 부담되긴 하지만 커피 좀 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드총쿠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직장 상사들에게 두청쿠를 돌렸다고 합니다. 두청쿠를 받은 상사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거 카페 가서 줄 서서 사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간식을 돌리거나 아니면 커피를 돌리거나 이런 문화가 조금 있긴 한데 예전에는요, 떡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떡을 돌렸어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막 30-40년 전 사람이 아니라 그때도 해당이 되긴 하겠네요. 자그마치 거의 한 40년 전 사람분들도 해당될 거고 아니면 10몇 년 전 한창 우리나라가 발전했을 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요. 근데 요즘에는 건강 생각하느라 떡에서 간단하게 간식류나 커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떡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보니 음,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전 참고로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떡 좋아하시나요? 한국 떡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찹쌀가루로 만드는데 특히나 인절미, 콩고물에 묻힌 이 인절미란 떡은 엄청 고소하고 쫄깃쫄깃해서 나중에 드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네,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전 두쫑코보다 인절미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국에서는 아재 입맛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좀 아재 입맛이지 않나 싶어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사람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아재 음식을 좋아한다. 아재 너무 아재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때 가장 시작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작을 결심하고 이 결심한 마음을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26년 1월 1일이 되고 나서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고 나서 결심한 일들이 있나요? 이건 꼭 할 거야. 아, 작년에는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한번 도전해보자. 이러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다이어트 하겠다,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새해에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년 새해 때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인지 1월 달에, 2월 달에 헬스장의 회원 등록 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나라도 비슷할까요? 1월 달, 2월 달에 헬스장 회원 등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분들이 1년권을 다 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운동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운동을 안 하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온몸이 아픈 거죠. 온몸이 쑤시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면서 내 몸 아파가면서 운동을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헬스장을 안 가게 되는 엔딩까지. 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주머니들께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운동기구를 많이들 사셨어요.
네, 그러면은 집안 거실 한켠에 러닝머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집안 거실 한켠에 러닝머신이 있어요. 근데 이 러닝머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동으로 제가 직접 걸어야지만 움직이는 러닝머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수동으로 움직이는 러닝머신이 있었어요. 그것도 산지 거의 2, 3년? 많이 오래 썼죠, 그래도. 2, 3년이 되던 해에 정확히 운동기구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된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운동기구를 운동에 쓰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바로 옷걸이입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운동기구가 거실 한켠에 이렇게 배치돼 있고 적재되어 있는데 그걸 운동용으로 쓰지 않고 거기다가 옷걸이를 걸어서 옷을 말리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대로 옷을 걸어둡니다. 아니면은 수건 같은 것도 걸어두고요. 걸 수 있는 것들은 다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말하죠. 아, 저 애물단지 언제 팔지? 언제 버리지? 또 이걸 버리려면은 뭐 생활용품 폐기 그 스티커 같은 걸 사가지고 버려야 돼요. 결국엔 버리는 것도 돈이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돼 버리죠. 네. 첫 번째가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러면 2등은 뭘까요? 바로 금주, 금연입니다. 두 가지를 좀 일부러 합쳐봤어요. 아무래도 최고의 유흥이잖아요, 술은. 저도 술을 마시는 입장에서 올 한 해의 목표가 술은 조금 줄여보자. 술은 한 소주 두 병에서 한 병만 줄여볼까? 이 정도로 좀 결심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알코올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매년 소주를 마시는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와 연관이 있겠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술 한 병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입니다. 담배는 잘 안 피는데 매년마다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만 해도 제 지인들은 다 담배를 태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 올해는 진짜로 담배 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는 모습 보이면은 내가 너한테 삼겹살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주변 한국인들은 자신의 포부를 다른 사람한테 내뱉으면서 "나 이거 꼭 지킬 거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며칠 뒤에 제 앞에서 다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사 달라." 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능구렁이 같아요. 네. 한국에는 이렇게 능구렁이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친절하게 대해도 속내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가장 많이 새해 결심을 한 게 언어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인 일본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영어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다들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시험을 위한 단순한 준비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토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딱 토익을 위한 시험 공부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럼 결국에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향상되지 않거든요. 잠깐의 자격증을 위한 공부이다 보니까 '아 나는 언제 영어를 잘하지?' 항상 또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새해에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들이 왜 금방 사그라들까? 네. 며칠 동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왜 내 결심은 3일 이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일단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새해 결심을 하다가 며칠 동안 쭉 잘하다가 포기를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야 내가 너는 3 일이면 포기할 줄 알았다 임마. 어? 야 그 마음 작심삼일이야. 역시 3일 이상 못 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쪼금 제가 의도해서 말한 거고 진짜로 한국인들은 "야 그거 오래 못 해 어차피. 잘했어. 포기하길 잘했다. 어. 일 주일만 해도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데 작심삼일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것도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결심한 일이 사흘 이상, 3일 이상 가지 못한다는 거를 작심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심삼일의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심삼일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뇌가 잘못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 언어 표현 너무 어려웠죠? 헷갈리시지 않나요? 발음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마음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뇌가 잘못한 겁니다. 네. 바로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 뇌는 일상적인 거, 편안한 걸 계속 추구하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거부를 하는 네. 방어 태세를 하는 방어 태세라고 하죠. 네. 자연스럽게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해야 되나? 아 굳이?'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파민. 초반에는 '어떤 걸 해야겠다.' 의욕이 불타지만 이 도파민이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 처음에 생겼던 의욕이 점점 사그라드니까 '굳이 해야 될까? 다음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뇌가 굉장히 무서운 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뇌를 속이기 위해서 이 작심삼일의 마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주변 지인들한테 말을 하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한 2년 동안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작심삼일을 한 열댓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지금 내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욕심을 좀 줄여서 하루에 1 분씩만 공부를 해 보자.' 하루에 1 분씩 1 분씩 점점 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1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루에 1분씩 일본어 팟캐스트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어요. 자막이 없으면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1분이 지나면 그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1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어느덧 60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60분이 됐을 때 저는 그 팟캐스트 동영상 하나를 마스터를 했습니다. 네. 자막 없이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영상에 나오는 말들을 쉐도잉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좀 신세계였어요. 나도 언어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제 스스로 좀 놀라고 감탄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1분, 1분이 너무 적으시면은 하루에 5분 정도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첫 만남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사실 조금 떨려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닌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도 더듬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말을 내뱉다 보니까 생각대로 제가 준비한 대본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즐겁게 영상을 봐주셨다면 봐주셨다면 아니면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창에다가 응원의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재밌는 한국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같이 알아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JM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신 분들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뭔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네.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시작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장염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염을 걸리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한 4,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울을 보니까 제가 헬쑥해져 있는 거 있죠? 뭔가 갑자기 수분이 빠지니까 엄청 말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에 딱 이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 이거 다이어트 하면은 더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 얼굴 상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딱 이 생각이 든 거죠. 물론 뭐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냥 보통 길거리에 다니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얼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만족감? 뭐 소확행이라고 하죠. 뭔가 큰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그마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점점 날렵해진 턱선을 보면서 저는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어 다이어트 시작해야겠다.' 해서 요즘 이 턱선 아직 베이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직 베이진 않는데 베일 만큼의 턱선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만 딱 하고 그만둘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게 지금 요즘 너무 많아 가지고 보세요. 벌써 맛있는 거 생각하니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가지고 최근에 거의 닭가슴살만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음식 드시나요? 샐러드? 아니면 샌드위치? 저는 근데 밥을 너무 좋아해서 밥이랑 닭가슴살 이렇게 같이 먹는 것 같아요. 특히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에다가 닭가슴살 해 가지고 그 정도면 한 5,000원 내외로 한 끼 식사를 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맨날 닭가슴살 사 먹는데요. 물론 한 방에 이렇게 한 번에 막 크게 사 가지고 한 50개 사 가지고 먹는 게 더 저렴하긴 한데 막상 저는 그렇게 사면은 잘 안 먹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끼니 때마다 닭가슴살을 하나씩 구매해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편의점을 부쩍 많이 가는데요. 편의점에서 닭가슴살이 저렴해요. 한 팩에 1,900원에 판매하는데 거의 미국 달러로 치면은 한 1.5달러 정도 되죠. 막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삼각김밥까지 같이 먹으면은 한 끼를 한 4,000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이어트도 하고 저 이번 달 생활비도 저의 생활비도 아끼고 지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편의점을 맨날 가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거 있죠. 아니, 편의점에는 되게 다양한 혜택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상품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 일상생활의 장소 중 하나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가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편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K 편의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으신지 아세요? 네. 한국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방금 전에 제가 편의점을 존칭으로 격언으로 올려서 말했는데 몇 개나 있으신지가 아니라 몇 개가 있는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런 것도 좀 특히나 잘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존칭 표현인데 이렇게 잘못 쓸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언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높이지 말아야 할 존재를 높인다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까? 전 자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못된 언어 습관을 좀 고치고 좀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좀 성장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네. 지금 너무 딴 길로 샜는데 또 이어서 보자면은 한국에는 편의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 뭐 "몇 개나 있다. 점포 수가 몇 개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음 몇 갠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의아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발췌해 오면은 한국의 편의점 점포 수는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한국의 편의점 점포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편의점은 지금 과잉 공급됐다, 포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편의점은 어 너무 자주 가게 되는 곳 아닌가요? 특히나 뭐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혜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방금 전에도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 먹었는데요. 그게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한 병에 1,800원 짜리가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럼 저는 두 병을 1,800원 주고 산 거니까 너무 저렴하잖아요. 사실상 한 캔에 한 병에 900원이라는 소린데 이렇게 원 플러스 원 덤으로 주는 혜택도 있고 아니면 통신사, 카드사, 제휴 할인도 됩니다. 제가 또 알뜰살뜰한 사람이라 가지고 약간 구두쇠 성질이 있어요. 네. 약간 구두쇠라서
돈을 잘 안 씁니다. 편의점을 가면은 그 통신사 할인이 돼요. 통신사 할인을 해서 항상 10%씩 할인을 받습니다. 네, 최근엔 조금 그 혜택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맨날 바코드 보여주면서 네, 할인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편의점이 혜택이 다양합니다. 더불어서 현금 뽑을 때 ATM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택배 보낼 때 편의점 택배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택배사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해야 될까요? 반값 택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택배비를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내요. 만약에 제가 택배사에다가 수령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택배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붙인다고 하죠. 택배를 붙이면은 거의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의점 택배는 훨씬 더 저렴하죠. 네. 그리고 직접 편의점에 안 붙여도 그 편의점에다가 보관을 해두면은 다른 사람이 그 편의점에 찾아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서비스 아닌가요? 그런 걸로 이제 막 당근 거래나 중고 거래라고 하죠. 그 중고 거래에서도 많이들 편의점에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중고 물품 팔 때 이렇게 택배 보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편의점이 24시간이다 보니까 도로나 아니면 거리에 편의점이 덩그러니 있으면은 등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은 항상 파출소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실제로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때 대개 시민들은 편의점에 들어가서 숨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은 CCTV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편의점에는 진짜 사각지대 없을 정도로 CCTV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사람도 있다 보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치안적인 요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 비행기가 엄청 큰 소리로 지나가네요. 네. 저희 동네는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비행기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소리조차 컨텐츠에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귀가 안 아프다 하면은 제가 한번 컨텐츠까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편의점 점포 수는요, 대략 6만여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6만여 개 이상의 편의점 중에 어떤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을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는 어떤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미니스탑 최근에 좀 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했나 안 했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미니스탑이 슬슬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시골에 가거나 휴게소에 가면은 개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 편의점은 CU나 GS25 이런 상표를 안 달고 뭐 IGA 마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1등 편의점은 어떤 편의점일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매년 이 1등의 자리를 다투기 위해서 편의점 업체들은, 대기업들은 고객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뿌리고 다닙니다. 네. 매출액을 올리려고 그리고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어, 너희들 이래도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강력한 마케팅을 하고 있죠. 네. 작년 2025년 매출액 1등 편의점은요, 바로 GS25라고 합니다. 2등이 CU인데요. 근데 그 매출액 차이가 크진 않아요. 커봤자 한 5, 60억 정도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그 정도라고 말했지만, 물론 개인한테 50억, 60억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50억? 그거는 사실상 뭐 1, 2등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나?
우리 둘 다 1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기업의 생각으로는. 5, 60억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대기업 CUGS25는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마케팅으로 이 편의점 과잉 시대, 공급 과잉 시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할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전 소비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편의점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있을까? 이거를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컴퓨터로 검색을 해봐가지고 다양한 기사들도 보긴 했지만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직접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직접 맛도 보고, 네. 다이어트를 하는 와중에도 좀 먹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네. 아, 사실 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먹었습니다. 네. 팝콘 과자 하나 사 먹었는데요. 근데 가보니까 공통적으로 편의점에서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많이 진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PB 상품들을 많이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PB 상품을 통해서 CU나 GS25가 매출액도 10% 이상 더 증가했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보니까 어, 뭔가 이 자체 브랜드라고 하면은 뭔가 품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막상 샀는데 맛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CU에서 팝콘을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 봉지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거는 제과 회사에서 만든 팝콘인데 그건 한 봉지 2천 얼마였어요. 네. 두 배나 차이 나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를 당연히 사 먹어야죠. 네. 그래서 1,000원짜리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이 가격 면에서도 더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양도 더 많고 그러면은 굳이 다른 제품을 사 먹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B 상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편의점 업체들이 홍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음,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넷플릭스에 나온 흑백 요리사 이렇게 좀 화제가 된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트렌드들을 잘 선반영해서 바로바로 시장에다가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은 음, 어떤 것보다 유행일 유행의 선두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도 두쫑구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두쫑구가 유행하자마자 편의점에서도 두쫑구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허니버터칩도 뭐 편의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 제품을 더 판매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거나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가장 먼저 내놓는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뭐 그런 정보들을 듣고 그리고 편의점만의 브랜드별만의 단독 판매도 많아요. 이 브랜드에서만 살 수 있다. 그런 것도 많아서 그런 걸 좀 많이 사 먹으러 가요. 네. 그럼 여기서 좀 간단하게 CU는 그 990원 뭐 득템의 행복의 득템인가 뭐 이런 CU 자체적으로 밀고 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는 그 닭가슴살도 1,900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닭가슴살이에요. 다른 브랜드의 닭가슴살은 거의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거의 두 배나 차이 나죠, 여러분들. 뭐 저렴한 건 2,900원, 아니면 3,300원 이렇게 있는데 1,900원이면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네, CU PB 브랜드인 1,900원짜리 닭가슴살요. 그리고 CU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연세 우유 크림빵이 있어요. 저 진짜 크림빵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한국 오시면은 CU에 들리셔서 그 연세 우유 크림빵 시리즈 한번 드셔보세요.
다양한 맛도 있을 뿐더러 저는 생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한 입 베어 물면은 빵의 고소함과 달달함 그리고 생크림의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GS25 같은 경우에는 그 오모리 김치찌개 컵라면 있어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도시락이나 아니면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 지드래곤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이볼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스타 연예인들과 협업을 해서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하는 상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넷플릭스랑도 협업을 해서 넷플릭스 팝콘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용량은 진짜 이따만해요. 정말로 이따만한데 그거 한 번 사면은 한 달은 먹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넷플릭스 보면서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요놈을 보니까 그 넷플릭스 과자 팝콘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를 구독하게 되는 그런, 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원래부터 구독을 하고 있었지만은, 네. 그만큼, 어,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말이겠죠. 편의점에서.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마케팅을 너무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이 K 편의점들은 이 한국에서 인기를 넘어서 해외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대표적으로는 그 말레이시아, 몽골, 그리고 최근에는 하와이에서도 편의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봤었을 때는 2025년 10월 달쯤인가 11월 달쯤에 하와이에 CU 1호점이 열었다고 합니다. 네. 좀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다운타운인가 그쪽에 CU가 있습니다. 영업 시간은 6시부터 11시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랑 좀 다르죠? 한국은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10시나 11시 이후에 잘 안 다니다 보니까 그 전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기사에서. 오픈런을 한다고 해요. 영업시간 전에 다들 대기를 해서 오픈런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하와이에서는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메리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줄 서서 오픈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건요. 그 주스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 생과일을 갈아주는 스무디 주스 기계가 있어요.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싱싱한 과일들을 갈아서 주는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K뷰티가 한창 지금도 너무 인기이기 때문에 K뷰티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도 이렇게 질비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눈앞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까르보 불닭이 보였었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저 까르보 불닭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최애 라면은 뭔가요? 네. 편의점에서 한국 편의점을 오신다면은 최애 한국 편의점 상품은 어떤 거이실까요? 최애 메뉴는 어떤 거세요, 여러분들? 댓글창에다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점포수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K 편의점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좀 최애 메뉴 어떤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최애 메뉴, 음,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좀 섞어가지고 조합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2020년도쯤에 그 연예인 그룹은 기억은 안 나는데 갓세븐일 거예요. 갓세븐의 마크라는 가수분이 네, 아이돌이죠. 그분이 이제 마크 정식이라고 그게 진짜 그 당시에는 엄청 핫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밥 한 끼 가격이거든요. 거의 식사 한 끼 가격 정도 나오는데 거의 한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돈이면 그냥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가끔씩 그렇게 편의점 꿀 조합 음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단 말이죠. 사람이란 게 참, 네, 이렇게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렇게 비용을 계산을 안 하고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마크 정식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파게티 컵라면이랑요. 그리고 그 컵 떡볶이 같은 그 떡볶이 파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컵라면이랑 비슷하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치즈, 스트링 치즈까지 해가지고 섞어서 먹는 건데, 아, 맞다. 소세지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와, 굉장히 자극적인데, 진짜 맛있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인터넷에다가 마크 정식 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한번 알아본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BTS, 방탄소년단의 B가 또 추천한 편의점 꿀 조합이 있다고 하네요. 그 편의점 가시면은 삼각김밥인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맛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한번 삼각김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삼각형으로 생겼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오니기리라고 하죠. 네, 삼각김밥이 있습니다. 맛이 다양하니까요. 하나하나씩 맛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다양한 맛 중에서 어, 우리 방탄 비가 추천한 빅 참치 마요 삼각김밥이 있습니다. 빅 참치 마요 삼각김밥을 스파게티 컵라면이랑 그리고 반숙란이랑 같이 먹으면은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아, 스파게티 컵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뭔가 그 불량식품 같은 맛이랄까요? 이탈리아 분들이 이 파스타를 드셔보시면, 이 스파게티를 드셔보시면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뭔가 면에다가 케찹을 섞어서 먹는 맛이랄까요? 굉장히 달달한데 고소하고 짭조름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그 앙버터라고 빵에다가 버터랑 그리고 이제 앙금, 팥 앙금을 끼워서 먹는 앙버터라는 빵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편의점 음식으로 바꿔서 바다 코코넛이라는 비스켓이 있어요. 바다 코코넛에다가 그 연양갱이라고 있습니다. 연양갱이라고 그 달짝지근한 K 디저트인데요. 양갱도 한번 드셔보세요. 식감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가운데 껴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연양갱이랑 바다 코코넛 비스켓을 같이 먹으면은 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상상이 가는 맛이랄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걸 다 세트로는 맛을 보진 못했지만 어떤 맛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조합하면 이런 맛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료수 조합도 있는데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한국 편의점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음료 조합. 뭐 이런 게 유튜브 영상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번 한국 편의점에 오시면은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상품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국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 제가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해가지고 좀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도 틀린 정보가 최대한 없게끔 계속 알아보고 뭐 좀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렇다면은 댓글창에다가 재밌게 봤습니다. JMC. 앞으로 응원합니다. 한번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바라는 게 많죠?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고
한국어를 학습하는 JM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나름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행복했었을까요? 지금도 물론 행복한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고백하겠습니다. 저 다이어트 이제 관뒀어요. 네. 아니,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참아요? 제 눈앞에 치킨과 맥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냥 다 먹어버렸죠. 그날 이후에 제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네.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가 첫날에 첫 팟캐스트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거의 3일도 못 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자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변명을 해보자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네, 한국에서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봄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계절은 무슨 계절이세요? 저는요, 봄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봄은 뭔가 시작한다는 느낌이 날까요? 제가 처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딱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게 딱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봄은 그 앙상한 가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새싹들이 다 마르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잖아요. 근데 봄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새싹들이 자라요. 제가 너무 F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네, 좀 애견스럽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기운이 없다가도 세상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아니면 걷다가 이쁜 꽃을 보거나 그러면은 막 사진 찍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저만 그런가? 이게 예전에는 막 꽃을 보면은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엔 꽃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저희 부모님처럼 나이를 좀 먹었나 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자세로 막 사진을 많이 찍고 하시거든요. 네. 아무튼 새로운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고 싶잖아요. 네. 피크닉, 나들이를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과 함께 자주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특히나 너무 좋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여의도 한강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네, 아직 그렇게 벚꽃은 막 만개하진 않았고, 조금 조금씩 피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 약간 팝콘처럼 생겼거든요. 그 벚꽃이 피기 전 모양이. 그때가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벚꽃이 한다는 그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그 설렘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그날 치킨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네,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셨죠. 한강에는 여러분들 한강 라면, 그리고 치맥, 다양하게 배달도 시킬 수 있는데요. 그날 제가 그 치킨에 눈이 돌아가지고 진짜 마라탕도 먹고 엽기떡볶이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 종류를 먹었네요. 치킨, 엽기떡볶이, 마라탕, 그리고 맥주까지. 아, 그날로 완전 폭주해가지고 이제는 음식을 네, 가려 먹지 않아요. 닭가슴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닭가슴살 안 먹으려고요, 이제. 네.
저의 다이어트는 끝났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육볶음 먹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머리가 세팅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머리가 지금 상당히 떡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운동은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한 4-5 번은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봄 다음에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또 해수욕장에 가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위에 옷도 상의도 한번 탈의하고 좀 이렇게 선텐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름 준비도 물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결심은 하긴 하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다이어트란 말을 자꾸 입 밖으로 내뱉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이어트는 오늘 이후로 그냥 금지할게요. 네. 맞다. 제가 그래서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봄철 음 놀러 가기 좋은 곳,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또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여의도 한강공원, 네, 여의도 공원도 있고 널찍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좀 헌팅의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있었을 때도 남자분들께서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합석을 시도하려는 좀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풋풋하다. 나도 좀 어렸을 때 저렇게 해볼 걸.' 예,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딱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용기가 좀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고 그리고 한강에서 저녁노을 내려가는 거 보면서 석양 지는 거, 네, 일몰 보면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조금 씁쓸해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이게 조그맣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건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배달 음식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다 먹고 나서 이 많은 배달 음식들을 다 먹고 나서 과연 어디다 버리냐? 그게 좀 화두예요. 네. 매년 기사에 올라오고 이게 뉴스에도 좀 많이 올라옵니다.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이 이용객이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이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한국에서는 분리수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류에, 그리고 종이는 종이류에, 그리고 캔, 철, 알루미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전부 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한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 잔반들을 뭐 어디다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봉투에 묶어 가지고 그 한강에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다가 버리고 갑니다. 네. 이것도 근데 솔직히 거기다 버리고 가면 양반이에요. 근데 거기다 버리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놔두고 가거나 아니면은 한강에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한강이란 이미지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로 알고 있어요. 관광지와 더불어서 서울 시민들이 안락하고 그리고 좀 즐길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장소가 망가진다는 게 좀 저로서는 좀 심란하더라고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해외에 오신 분들은, 네, 해외에서 한강을 놀러 오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거는요. 잔반을 남기지 않고 다 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뭐
물론 먹고 버리는 쓰레기는 음식물이 조금 묻어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러면은 캔 같은 것만 따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두신 다음에 캔은 따로 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비닐봉지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회용품이니까 일반 쓰레기죠. 일반 쓰레기들로 모아가지고 버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참 이게 한국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맞나 싶어요. 네, 아무튼 한강이 너무 인기가 많은 핫 스팟이 됐지만, 관광 명소가 됐지만, 그만큼 이 쓰레기 문제도 좀 큰 화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명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명소는 벚꽃 보기 좋은 명소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요. 진짜 벚꽃이 쫙 만개할 때 이쁜 장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월 달, 3월 말쯤이나 4월 달에 한국에 오신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소들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서울숲입니다. 서울숲 알고 계신가요? 네, 서울숲 저도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네, 그 옆쪽에 성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수에서 대부분 뭐 팝업 스토어 같은 거 많이 둘러보다가, 아, 자연 좀 보고 싶다, 아니면은 좀 분위기 있는 카페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숲을 갑니다. 네, 서울숲이 피크닉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나들이 가기 좋은데, 그 돗자리 하나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맥주 한 잔 하면은, 아, 자꾸 제가 술 얘기만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다가 벚꽃 시즌에는 이 벚꽃들이 바람에 싹 흩날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아,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가 패러다이스다. 네, 정말 기분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려요. 네, 서울숲만 가시면 조금 심심할 수 있으니까요, 성수 들렸다가 서울숲 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바로 남산타워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에 오신 분들이라면은 남산타워는 꼭 한 번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산 타워를 가려면은 그 언덕길이 있어요. 언덕길이 엄청 가파른데 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버스가 올라가는 길이랑, 그리고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는데, 이 버스로 올라가는 길 쪽이 벚꽃이 진짜 이쁘거든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습니다. 남산타워랑 그리고 벚나무랑 같이 찍으면은 인생 사진 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면은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1년에 몇 번 건질 수 없는 사진이요. 왜냐하면은 사계절 중에서 봄이 가장 짧습니다. 네. 봄의 계절의 시기가 가장 짧기 때문에 이 순간을 다 담으려면은 너무 바빠요, 한국인들은. 네. 특히나 직장인들은 주말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럼 주말에 인생샷을 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벚꽃 스팟 명소들을 갑니다. 네, 여의도 한강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이 막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막 다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광지보다, 명소보다 막 벚꽃이 만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너무 이뻐요. 네. 고즈넉하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옛날 한옥 가옥이죠. 네. 옛날 한옥 집이 있고 그 가옥들 사이에 벚나무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딱 보면은,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액션이 나오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봄이 되면은 항상 한국인들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봄이 되면은 항상 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나 아니면 어플에서 항상 탑 10 위로 올라온 노래가 있어요. 바로 벚꽃 엔딩입니다. 이게 이 가수가 장범준, 옛날에 버스커로 활동했던 장범준이란 가수가 발매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벚꽃 엔딩? 봄바람이 날리며 갑자기 노래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둘이 걸어요 이런 노래인데 이상하게 봄만 되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이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예. 요즘도 그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꽃들이 쫙 보여요. 그럼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를 흥얼거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흥얼거리는 게 이 벚꽃 엔딩 노래입니다. 이 거의 제가 한 중학생 땐가? 네. 이 노래가 나왔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노래를 봄만 되면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아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봄 하면은 추천드릴게요. 노래를 추천드릴게요. 로이킴의 봄봄봄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네, 더 이상 노래는 부르지 않고 추천만 드릴게요. 그리고 10cm의 봄이 좋냐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한번 안 들어보셨다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음, 네, 봄이 되면은 그 봄 한정판, 봄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는 이제 다이소에서 봄 시즌 한정 상품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는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뭐 비싸봤자 5,000원? 아니면 10,000원 정도 돼 가지고 딱 봄에만 즐기다가 조금 이제 질린다 싶으면은 뭐 버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거나. 네. 근데 버린다는 표현이 쪼끔은 아니다라고 좀 느껴져서 버리진 않고 솔직히 좀 아까워서 버리진 못해요. 네. 버리진 못하고 그냥 집에 장롱 속에다가 좀 수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 갈 때쯤이나 이사 갈 때쯤에 '어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언제 썼었지?' 이렇게 좀 한 번씩 네 되뇌이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서도 봄 컬렉션 텀블러나 아니면 봄 시즌 상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네. 저는 봄에 네. 이걸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이 봄에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쪼끔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한국 사람들이 봄만 되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 시기에 꽃가루가 엄청 날릴 겁니다. 그래서 꽃가루로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반면에 한국에서는요. 꽃가루 말고 다른 걸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딱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국의 봄은 완전 패러다이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어요.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네. 딱 이 시즌만 되면은 집에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바닥에 먼지가 쌓일 정도입니다. 네. 집안을 들어오면은 재채기부터 나와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코가 막힌다거나 콧물이 나온다거나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세먼지는 기관지에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서 집안에 각 가정마다 어 공기청정기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본가에는 아버님께서 공기청정기를 사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미세먼지 좀 걱정하셔서 공기청정기를 직접 사셔 가지고 이 봄 계절에는 맨날 맨날 초미세 농도 뭐 이런 걸 잡아내더라고요. 네. 그 모드를 키셔 가지고 미세먼지를 아주 싹 잡아내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네. 한 대 더 사신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인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둔감해서 그렇게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다녀요.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그 KF94라는 마스크가 있어요. 그 마스크를 꼭 쓰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아니,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날씨 예보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긴 합니다. 근데 막상 저는 굳이 써야 될까? 좀 그런 건 좀 귀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봄이니까 날씨도 덥잖아요. 그럼 마스크를 끼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예. 그 답답함을 제가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한심하죠? 네. 이게 아무래도 건강보다는 지금 당장의 귀찮음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황사. 뭐 황사나 미세먼지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사계절 중에 봄이 가장 짧은데 이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가 흐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인생샷을 건져야 하는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이 사진을 찍어도 이쁘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걸 또 보정을 해 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진을 찍으면은 막 그렇게 뽀샵을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보정을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 여사친들을 보면은 사진이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아 미안해. 본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원래 얼굴이랑 좀 달라요. 네. 사진은 정말 연예인처럼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실물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친구들아 미안하다. 본의 아니게 제가 친구들을 까내렸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정 실력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봄이란 계절이 짧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의상도 좀 이렇게 좀 화사하게 입어보려고 노력했는데 화사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봄이 시작됐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은 댓글로 여러분들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시면 궁금하신 거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